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바로 몽고DB의 아주 흥미로운 최신 기술 동향인데요. 이걸 함께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랑 자연어로 대화한다? 사용자의 실시간 행동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분석한다? 약간 미래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몽고DB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몽고DB가 AI 개발 환경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MCP 서버라는 걸 좀 알아볼 거고요. 네,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분석은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세션 윈도우 기능도 살펴볼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기술 발전의 중심에 있는 전문가들, 솔루션 아키텍트라고 하죠. 그 역할 변화까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게요. 저희 목표는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속의 핵심을 여러분이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 몽고DB MCP 서버.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최근에 공개 프리뷰로 나왔는데요. 몽고DB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애틀러스든 커뮤니티든 엔터프라이즈든 다 포함해서요. 이걸 요즘 많이 쓰는 AI 개발 도구들, 예를 들면 윈서프, 컬서, GitHub 코파일럿, 클로드 같은 것들이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라는 개방형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요. 아하, MCP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그냥 우리말로, 자연어로 데이터베이스한테 시킬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유저스 컬렉션 구조 보여줘라거나 제일 활동 많이 한 사용자 찾아줘 이런 식으로요. 와, 진짜 편리하긴 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쿼리 작성 좀 편해지는 거 그 이상일까요? 개발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그런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 편의성 향상, 이걸 넘어서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요. 이전에는 사실 특정 쿼리 언어나 좀 복잡한 관리 명령어를 알아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어려웠죠. 근데 이제 그게 자연어 요청으로 가능해지니까 데이터 접근 장벽이 확 낮아지는 거죠. 개발자가 쿼리 문법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의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CP가 개방형 표준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특정 AI 도구에 묶이지 않고 더 넓은 생태계랑 연결될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개발 과정이 더 데이터 중심으로 도구 제약 없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윈드서프 같은 AI 코드 에디터에서는 바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흥미로운 변화네요. 개발자랑 데이터가 더 친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AI 통합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몽고DB가 실시간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이것도 좀 보죠. 자료에 세션 윈도우라는 새로운 기능이 있던데요. 기존 방식이랑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세션 윈도우. 그 기존의 텀블링 윈도우나 호핑 윈도우는 고정된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묶었잖아요. 매 5분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랬죠. 근데 이 세션 윈도우는 그게 아니라 사용자의 활동 패턴에 따라서 좀 동적으로 데이터를 그룹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웹사이트에서 막 활동을 하다가요. 한 15분 동안 아무 활동이 없으면 그 직전까지의 모든 활동을 하나의 세션으로 딱 묶어서 분석하는 식이에요. 이게 가능해지면서 분석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의미 있는 활동 단위, 그러니까 세션 전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커머스 사이트에서요. 사용자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어요. 근데 결제는 안 하고 특정 시간, 여기서 말하는 갭 시간 동안 아무 행동 없이 세션을 꺼냈다. 네. 그러면 바로 그 세션 종료 이벤트를 트리거로 삼아서 장바구니에 물건 두고 가셨어요 하는 리마인더 알림을 보낸다던가 이런 좀 더 정교한 작업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상당히 유용한데요. 네, 사용자를 식별하는 키, 파티션 바이, 그리고 비활성 기준 시간, 갭, 그리고 그 세션 데이터라 뭘 할지 분석 로직, 파이프라인만 정의해주면 나머지는 애틀라스 스트림 프로세싱이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실시간으로요. 정말 편리하겠네요. 근데 이런 혁신적인 기능들이 그냥 뚝딱 나오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 중에 몽고DB 솔루션 아키텍트, SA라고 하죠. 그 역할에 대한 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제이 렁클이라는 분이 쓴 글이었는데 SA 역할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글에서 강조하는 게 SA가 단순히 기술만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능력, 세일즈 감각, 심지어 디자인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는 거였죠.
특히 요즘은 애틀라스 플랫폼 자체랑 그 안에 있는 검색이나 스트림 처리 같은 통합 기능들, 그리고 생성형 AI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특히 좀 주목했던 부분은요. 에세이들이 그냥 기술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몽고DB의 혁신 자체를 막 이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레거시 시스템 현대화하는 아이디어나 MAAP, 몽고DB AI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에세이들이 내부 해커톤이나 고객 미팅에서 얻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고객이랑 가장 가까이에서 실제 문제를 부딪히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통찰력들 있잖아요. 네. 그게 제품 개발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그 자체만큼이나 그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고객의 진짜 문제를 풀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에세이들이 몽고DB 발전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몽고DB는 MCP 서버를 통해서 AI를 개발 워크플로우에 더 깊숙이 통합하고 있고요. 네, 세션 윈도우 기능으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정교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술 발전 뒤에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혁신으로 연결하는 솔루션 아키텍트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여러분,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지능적으로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AI가 이렇게 데이터 플랫폼 자체에 깊숙이 스며든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방식, 어쩌면 데이터에게 던지는 질문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